안녕하십니까, 배태경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막설은 어머님들 지금 중간고사 앞두고 심리 상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신가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심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녹화를 했는데 오디오가 엉망이라서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심리 상태가 불편하다는 거. 자, 올해 첫 시험이죠. 모든 시험은 중요합니다. 예, 모든 시험 중요하죠. 다 각자 중요성과 상징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첫 시험이 주는 상징성, 그리고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년별로 다양한 심리적인 상태가 있을 텐데, 우선 1학년들은 아마 이제 기대와 걱정 중에 기대가 좀 더 많지 않을까. 뭐 이 기대라는 거는 꼭 우리 애가 다 1등급 맞겠지, 이런 기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설마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하겠지. 전 이것도 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그래서 당연히 이런 뭐 성적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지난 시험에서 박살이 났어 그러면 좀 그 다음 시험도 걱정도 되겠지만, 일단은 초는 시험이 없으니까 기대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보통은, 물론 우리 애는 뭐 그냥 뭐 대학을 어딜 가든 뭐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뭐 대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대입이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 부모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입에 관심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1학년 같은 경우엔 중학교 때 다양한 플랜, 노력, 뭐 고등학교 어디 갈까, 어디 가는 게 나을까, 그러면서 많은 고민과 설명의 영상들 보면서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선행학습도 많이 공부도 시켜주셨을 거고, 하고 나서 이제 고등 진학을 한 다음에 첫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5등급제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1등급이 얼마나, 설마 뭐 대부분 1등 나오지 않을까, 뭐 등등, 이런 기대라는 게 전 정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예상과 다른 학교 생활의 전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 생활의 전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황하거나 뭔가 멘탈이 이미 좀 뭔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나라가 사실상 계속 거의 다운 상태였잖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전 구간에서 사실상. 교육부도 똑같죠. 교육부 고교학점제라는 이 엄청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당연히 충분한 설명과 사전 준비 뭐 이런 것들, 물론 준비를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그런 거 없이 일단 고교학점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일단 시작했고, 뭐 매주 약간 오피셜을 매주 이렇게 어떻게 하라라고 약간 오더하는 거,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고 감독이 3분마다 작전 지시를 내리는 느낌이다. 경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동아리 관련해서도 하여튼 이슈가 많더라고요. 동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학교 때까지 했다가 갑자기 뭐 고등학교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아리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있고, 막 동아리가 되게 중요한데 좋은 동아리가 있고, 뭐 대학이 선호하는 동아리가 있다, 뭐 이런, 제가 아무리 말도 안 된다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 그렇게 믿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실제 이 학교에 갔더니 막 주역 좀 학교에서 미는 동아리가 있고,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그 있으면 안 되지만. 그리고 여기 동아리 선배들이 다 대학을 잘 갔어. 근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죠. 그 동아리를 했던 선배들은 대학을 잘 간 건지, 아니면 성적이 좋은 선배들이 주로 그 동아리를 했던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등등등등, 뭐 밀어준대 이 동아리는, 뭐 등등, 아니면 이 동아리 선생님이 뭐 학생부를 잘 써준대 등등등,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기 초에 동아리 선정하고 뭐 가입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뭐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가입이 안 되고, 뭐 동아리 지원서도 써야 되고, 자기소개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또 떨어지고, 난 잘 봤는데 쟤는 붙고, 근데 쟤는 저 동아리 선배랑 동네 친구고, 뭐 어쨌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막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돼 있고, 학기 초에 심지어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신청도 받고, 심지어 수행평가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지금 맞냐 등등등등 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혼란도 오면서 뭐지? 이런 전개는 예상을 못했는데 막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 많잖아요. 일단은 그런 거 뭐 제가 뭐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이제 중간고사에 집중을 좀 하시고요. 동아리 떨어진 거 문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랑 걱정 중에 딱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가장 한국인의 어 소울 같은 비율이죠. 반반. 반반.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순대 반, 떡볶이 반, 짜장 반, 짬뽕 반. 지금 2학년은 9등급 마지막 세대죠. 아마도 물론 모르죠. 뭐 다시 또 9등급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자, 1학년 성적이 나와 있죠. 9등급 때의 1학년 성적이 9등급이 기가 막힙니다. 이 9등급을 맛을 봐야 되는데 이 정말 이 9등급이라는 게 정말 잔인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저게 변별에는 좋죠. 1학년 성적을 9등급에서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성적이 이제 대부분 불편하시겠죠. 성적이 낮아도 불편하고 좋아도 불편합니다. 왜냐면 성적이 낮고 좋고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 1등급 중반 정도 맞아놨어 1학년 때. 그래도 불만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성적이 나오거나 등등등등 전반적으로 1학년 성적에 대해서 불편한 상태일 텐데 그래서 각자 겨울방학을 나름대로 또 알차게 뭐 윈터스쿨 뭐 어쨌든 등등등등 계획하고 노력해서 보내셨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는 야 그래도 얘가 1학년 때 좀 학교 생활도 해보고 적응을 뭐 언제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했고 이제 자기도 이제는 좀 정신 차렸고 하니까 좀 낫지 않을까. 혹은 또 겨울방학 때는 확실히 좀 지난 겨울방학이랑 1학년 학기 중보다는 얘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도 학원도 많이 보냈고 얘가 동서실도 매일 갔고 물론 가서 뭐 했는지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눈에는 안 보여 이게 공부를 했으니까 학원도 열심히 가고 그래서 혹시 1학년 때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동시에 아니 성적을 이미 두 번이나 받았는데 뭐 이번에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어? 같은 애들이랑 또 경쟁하는 건데. 그리고 저 펜타킬 저 인간이 맨날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 2학기 성적이 나머지 3학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맨날 통계적으로 맞다고 그게 맨날 지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뭐 얼마나 다르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설마가 아니라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면서 에이씨 뭐 두 번이나 그렇게 받았는데 뭐 하면서 그래도 좀 네. 그게 기대 반 걱정 반. 2학년 부모님들 지금 첫 시험. 그리고 2학년은 가장 학교 생활 부담이 크죠. 지금 등급 경쟁 과목도 2학년이 제일 많죠. 보통 아무리 적어도 7개에서 많으면 9개, 10개 막. 그다음에 수능 공통 과목도 많이 있죠. 다 수능 공통 과목이죠 대부분. 수학 원, 투 이런 거. 뭐 자연계는 과학 다 대부분 과학 원치니까.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부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뭐 심화를 해야 된다. 도대체 심화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날 심화를 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진로 심화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이런 것도 압박이 심하니까 어쨌든 학교 생활이 부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2015 개정교육과정은 2학년이 핵심이에요. 2학년이 사실상 수험생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게 아마 2학년 동안 내내 아마 어머님들이 이런 마음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입에 관심이 있는 어머님들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안 씁니다. 심지어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입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러면 뭐 근데 성적이 막 잘 안 나와. 그러면 아마 어머님들이 현실 부정을 하든가 아니면 현실 외면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뭔가 하든가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든가. 이 네 개의 자아가 매일매일 싸울 겁니다. 2학년 내내. 멘탈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3학년. 3학년은 기대랑 걱정 중에 걱정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내신 성적은 경쟁이 거의 끝났죠. 특히 자연계는 3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한 개도 없는 학교도 있고요. 뭐 한 개만 있는 학교, 한 개도 없는 학교, 한 개만 있는 학교 많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2개, 3개 가장 많죠. 2개, 3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거 뭐 2개, 3개 합쳐봤자 4학기 동안 받아놓은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종합전형에서 미적분 성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인 수치를 바꾸는 데는 뭐 사실상 거의 끝났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총 8번의 시험과 4번의 성적을 받았고 또 2학년까지 한 6회 이상 못해도 누적된 모의고사랑 최근 3학년 들어와서 3모 가채점 결과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본 상태에서 뭘 기대를 하냐 이거예요. 아, 우리 애가 여태까지 8번 시험 다 못 쳤고 4학기 동안 내신도 못 받았고 야 모의고사도 못 쳤고 이번은 가채점 했는데도 못 쳤어. 잘하겠지 이제.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이란 거는 성적을 못 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 이미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걱정을 넘어서서 야 이제 어떡하냐 얘. 얘 뭐 인서울은 할 수 있나? 얘 뭐 대학은 갈 수 있나? 얘 어떡하냐? 얘 지 희망하는 학과가 이 학과 갈 수 있는 거 맞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바꿔야 되나? 나중에 뭐 먹고 사나? 등등등등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3학년들은 슬슬. 그리고 3학년들이 학교생활 충실도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3학년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3이라는 게 고3 대한민국의 약간 고유명사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고3 성역이죠. 성역. 고3이야. 우리의 고3이야. 우리 집에 고3이 있어. 집안의 상전이죠. 고3이 있으면 밥도 아빠 씻는 소리 너무나 뭔 소리야. 씻지도 마. 문 여는 소리 막 하여튼 막 등등 막 예민하게 굴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삭발하면 저 형 고3인가 보다. 이제 공부하려는가 보다. 약간 그런 것들. 성역같이. 그러니까 수능날 전 국민이 이제 출근 시간도 늦게 하고 늦을까봐 경찰차로도 태워주고 공권력이 총동원돼서 고3을 상전 모시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기관인 거야. 이 정도 되면 고3이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 이었는데 이건 옛말입니다. 이제는. 주변에 고3이라고 머리 민내 본 적 있어요? 요즘에? 물론 뭐 머리 민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어쨌든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불필요한 이런 것들 막 공부에 매진하고 이제 정말 이게 아니라 막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뭐 내신 경쟁이 거의 다 끝난 이유도 있겠지만 뭐 비교과 심화를 어떻게 할까? 제가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의미 없다. 이거 뭔지 누가 좀 정의 좀 내려달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게 뭔데 그렇게 비교과 심화를 하는 거냐고라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비교과 심화에 관심이 많고 비교과 심화를 하겠다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말릴 방법이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네. 제가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넘어서 이제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이제 듣고 믿고 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나 어쨌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탐런을 하니 마니 이런 것들 사탐런을 하면 우리 애가 대학을 잘 가고 사탐런을 안 하면 대학을 못 가고 우리가 사탐런을 하면 서울대 갈 가능성이 이만큼 올라가고 사탐런을 안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맞아요? 우리의 내가 대입을 망치는 게 사탐런을 하냐 안 하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이거지 이게. 요즘에 막 대치동 가면 막 사탐런 거의 뭐 유행입니다.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입고 나올 게 아니라 사탐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안 하고가 유리하고 불리하냐가 아니라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막 합니다. 고3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것을 막 해요. 그게 뭐 정시 파이터들도 똑같죠. 막 그러니까 저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 이게 내란이에요.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도 이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얘가 야 너 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 딱 집중해서 해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맞아 이게 내란 동조입니다. 이게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내란 동조 행위도 5년 이상인가요?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짓고 어 재수라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재수가 형벌이잖아요. 이거는 학생한테도 형벌이고 부모님한테도 형벌이에요. 부모님한테는 약간 벌금 같은 거죠. 예. 그뭐 저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상태에서 현실이 부정 외면 자각밖에 없어요. 이제 3학년 돼서 할 수 있는 현실 판단은 그냥 부정하고 야 수능으로 하자. 야 뭐 수능도 안 나오지만 일단은 내신은 망했으니까 수능도 안 나오는 게 맞지만 내신이 망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건 부정하고 뭐 아니면 외면 그럴 리가 없어.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든가. 이건데 이거 자체가 이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 세 가지 선택을 다 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뭘 골라야 되는 것도 힘드니까 현실이 아니라 이제 저세상으로 가서 저세상 전략을 끌어와서 이제 부두술로 대입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집들이 잘 됩니다. 저도 들었는데 대목이 연초가 아니라 고3 여름부터가 대목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강남에 어디 선릉에 가면 유명한 분은 아예 예약을 못 한대요. 아니 그 어떤 입시 전문가보다 예약을 못 한대요. 저도 저보다 예약하기가 더 어렵대요. 저보다 더. 이해합니다, 제가. 네. 아니 선생님, 아니 제목은 뭐 저기 어머님 중간고사 불안하세요 해놓고 뭔가 그 격려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좁해십니까? 어, 이럴 거면 누워서 들으라고 하시든가. 네. 이제 좀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릴게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좀 얻어야 되니까. 이제 좁히고 격려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일단 엎드려 패고 일어서 야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이제 가. 이게 이제 감동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야 일로 와봐. 야 너 왜 그랬어 임마.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렇지?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선생님 너 믿어. 네 엎드려. 좁혀요. 이거 사이코 아니에요 이거? 자, 엄마의 멘탈이 학생의 멘탈이고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엄마가 멘탈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애들도 멘탈이 안 좋아요. 높은 확률로. 그럼 엄마랑 얘가 멘탈이 안 좋은데 집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대입에 딱히 관심이 없고 하는 아버님도 괜히 죄인인 거예요. 뭐지? 집안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집안에서는 그 강아지도 간식도 안 달라고 합니다. 조용히 구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애들은 멘탈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뭐 키만 컸지 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맞아요, 이게. 멘탈이 강한 학생?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중간고사 준비 과정상에서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얘가 열심히 안 하거나 부모님 기대에 부족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만큼 딱 할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또 안 하는 거예요. 뭐 학원도 제대로 안 가고 뭐 자꾸 빠지려고 안 가려고 그러고 뭐 숙제도 안 하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뭐 수행 평가에 꽂혀서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에 꽂혀서 뭐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만 맨날 집에 와서 누워서 집에만 오면 스마트폰만 끌어안고 있고 막 등등 막 열 받겠죠 막 그거 보면
근데 엄마가 참는 거 말고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스마트폰 보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자마자 그다음 문 열고 야, 뭐? 아, 또 왜? 어. 막 스마트폰 좀 야 공부해. 아니 나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왜 막 이럴 거 막 이제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럼 또 아버님 괜히 또 구석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참는 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엄마가 참아야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화는 나는 거 이해하지만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유지하면서 해야 할 것을 타이르는 방법 말고 뭐 있어요? 지금 이미 시험 기간 준비 기간이 들어왔는데 얘를 뭐 강효국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것도 요건데요. 중간고사 기간 중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가 시작됐어요. 당연히 힘들죠. 힘듭니다. 예를 들어 첫 시험을 못 쳤다. 첫 시험부터 못 쳤다. 첫 과목부터. 첫 과목. 멘탈 좋지가 않죠. 첫날. 첫 과목. 첫날. 그리고 기대했던 과목들. 아, 우리가 그래도 수학은 잘해. 라고 생각했는데 수학을 못 쳤거나. 우리가 영어는 되게 잘해. 영어를 못 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영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걸 못 쳤거나 등등. 그리고 심지어 밀렸었다. 밀렸었어. 아니면 뭐 정치인지 모르고 OMR 카드 이렇게 적으려고 했다가 뭐 1학년들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한다거나 등등 막 부정행위로 처리한데 등등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엄마 내가 시험 문제만 풀고 OMR에 적는 거를 깜빡했어. 막 등등 막 진짜 막 네, 뭐 밀렸어? 답을 밀렸었다고? OMR 답을 밀렸었다는 얘기잖아. 화가 났죠. 아, 밀렸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삼신 할머니가 애를 나한테 점지해 줄 때 명단이 밀린 거다. 이 애가 내 애가 될 수가 없는데 밀렸었어. 삼신 할머니가. 그래서 얘가 지금 내 애가 된 거고 얘가 그래서 답지도 또 밀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운명인 거지 사실상.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막 미치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시험은 시작됐는데 멘탈이 버티기가 힘들죠. 근데 아니 엄마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오면 멘탈이 힘든데 얘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적은 중간 기말 수행의 합이죠. 그리고 이거를 총 5번 세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중간고사를 밀렸었거나 뭐든 못 쳤어도 아직 기말고사랑 수행이 남아있다. 그리고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썼는데 가가지고 뭐 사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험은 빠르게 있고 대응하도록 멘탈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멘탈 관리를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데 멘탈 관리 어머님들도 어렵죠. 막 화가 나지만 이거 화가 나는 걸 억누르면서 야, 너 일단은 중간고사 다 치고 어 봐. 그거는 일단 내일 잘 쳐. 그러니까 이것도 애한테 멘탈이 안 좋은 거야. 이것도 엄마가 지금 되게 크레이지한 상태구나. 억누르는구나. 나는 이미 끝났구나. 어. 아니면 야 일단 너 중간고사 끝나고 봐. 중간고사 끝나고 엄마를 어디서 볼까? 어. 우리 엄마 배구 선수 출신인데 내 양볼에 스파이크가 날아오는 건 아닐까? 등등.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하세요. 최대한 괜찮다 그러니까 얼굴은 안 괜찮은데 입으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실제로 합의예요.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클린하게 해서 올릴 맞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올릴 맞는 애들도 분명 위기가 있었어요. 다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괜찮다 하고 다음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멘탈을 잡아줘야지 여기에서 같이 멘탈이 무너지면 그냥 뭐 네, 무너지는 겁니다. 본인들 할 말이에요. 그래서 멘탈 관리 잘 하셔서 괜히 멘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못 쳐서 또 사연을 만들지 마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중간고사를 잘 쳐야 가정의 달이죠. 네. 중간고사를 마치면 가정의 달이 아니죠. 네. 아름다운 5월 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아니지만